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5일 저녁 7시 57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외국인은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남침당했을 때 미군 파병을 결단을 했습니다. 동시에 휴전 회담 때 방공포로는 북한으로 보내지 않는다 하는 결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남침했을 때 메가드 사령관이 한국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제동을 걸어서 한국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한국을 한 2번 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트루먼 대통령은 트럼프와 이름은 비슷한데 매우 다릅니다. 트럼프는 부자식 출신이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아주 서민 출신이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랭킹을 내면은 미국 40명이 넘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랭킹 5등 내지 6등으로 평가받습니다. 동서냉전에서 왜 서방세계가 이겼느냐? 그것은 트루먼 대통령 덕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 했던 몇 가지 중요한 결단, 원폭 투하 결단, 그리고 한국전에 미군을 보내는 결단, 나토를 만들어내고 마샬 플랜을 지원해가지고 유럽을 전후 복구하게 만든 등등 동서냉전에서 이길 수 있는 인프라를 깐 사람이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루먼 대통령은 많이 배우지 못한 이 약점을 무엇으로 커버를 했을까요? 역사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역사 읽기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역사 여행의 가이드가 될 만한 지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등 이 음악을 좋아했던 분입니다. 이 예술적 감수성과 역사적 인식, 미국 대통령은 역사와 마주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소한 실수는 많지만은 중요한 역사적 결단은 거의 다 적중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조상처럼 모셔야 할 사람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트루먼 대통령과 가장 반대되는 사람이 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자 출신이고 좋은 학교도 나왔는데 이 공적 마인드, 파브릭 마인드라고 할까요? 이 공적 의식이 없어요. 공적 의식이라는 말은 막 애국심이라는 말하고 같은데, 우선 이 사람은 월남전을 피하기 위해서 이 이상한 진단서를 가지고 병력을 기피했다는 아주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에 대해서 반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있죠. 자기 주위를 장성들로 둘러싸게 합니다. 그러면 장성들의 장점을 이용해야 될 텐데, 그 장성 출신들과 계속 사이가 나쁘더니 다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몰아내고, 더구나 지난 수요일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강요회의를 자기가 주재하면서 텔레비전이 이렇게 보도하도록, 중계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막말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특히 마티스 국방장관, 늘 최고라고 최고의 장군이라고 하더니 어느새 마티스 국방장관 잘한 게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티스 국방장관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빼는데 반대를 하다가 트럼프가 우방국과 상의도 하지 않고 결정을 하니까 거기에 항의하고 사임한 것을 꽁하고 있다가 물러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그 등에 비수를 꽂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 결정적 실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 실언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비호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이유는 테러 분자들이 러시아로 침투하기 때문이었다. 러시아는 그곳에 들어갈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문제는 그게 어려운 싸움이었다는 점이다. 정말 그들은 파산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소련이라고 불리던 나라가 다시 러시아로 불리게 되었다. 이건 완전한 역사 조작입니다. 1979년 12월 소련군은 3개 사단을 동원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쳐들어가는데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노골적으로 침공을 한 겁니다. 이건 뭐 게릴라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 뒤 10년 동안 여기서 게릴라전이 벌어졌습니다. 무자헤딘이라는 이름의 아프가니스탄 저항군이 생겼고 카트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이 저항군을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도 중국까지도 이 무자헤딘 반군을 지원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1980년 모스크바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던 올림픽에 서방 세계가 불참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불참했습니다. 그러다 4년 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는 또 공산진영이 불참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비로소 동서 양쪽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이 역사적인 올림픽이 되었고 그 1년 뒤에 동국 공산군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계기를 만든 게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었는데 이 천인공노할 침공작전, 더구나 미국에 도전한 이 침공작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정당했다. 테러 분자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 트럼프와 척을 진 언론은 아닌데 사설을 통해서 그곳에 갈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한 예를 보지 못한다. 소련은 3개 사단을 동원 공산주의 정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러시아가 소련이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 전쟁 범죄 행위는 변호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9.11 테러를 지휘한 빈라덴 알카이다 소탕작을 편 말하자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죠. 전쟁은 또 비판합니다. 그것도 참 희한하죠. 3,000명의 미국인을 죽인 9.11 테러 소탕작전은 비판하고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란 전쟁 범죄 행위는 비호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도덕적 분별력이 아주 마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롬니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워싱턴 포스트에 공개적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격을 떨어뜨린다. Public Character of Nati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의 국격을 떨어뜨린다. 요약하면은 트럼프는 자유진영의 지도자로서 도덕성이 부족하다. 아니 자질이 없다. 이렇게 아주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롬니를 야유하는 반응을 내놓았지만은 우리가 봐도 어떻게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변호하는 미국 대통령이 있을 수 있느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소련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저항하는 연합전선을 꾸린 것이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동서냉전에서 서방세계의 승리를 가져오는 마무리 역을 했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폴란드에서 일어났던 자유노조 운동을 지원했고, 같은 시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공산군에 대항하는 무자헤딘 저항군을 지원해가지고 소련을 뒤흔드는 전략적 포석을 잘 했다. 이런 점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때도 미국에서는 소위 진보주의자들이 레이건 대통령을 막 몰아세웠습니다. 전쟁광이다. 배우 출신이 무슨 대통령을 하느냐. 이럴 때 유엔 대사를 한 진 커크패트릭이란 분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미국을 먼저 공격하는 무리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Blame America First Clouds라고 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은 미국을 먼저 공격하는 무리들. 근데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바로 미국을 먼저 공격하는, 무슨 일이 있으면 미국이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다는 거. 이게 예사일이 아닌 것이, 이런 트럼프라면은 한국 전쟁의 역사적 의미, 한미동맹의 전략적 의미를 이해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났을 때 한미동맹 주한미군을 제물로 던져버리는 한국인들에게 치명적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루만이 살린 한국을 트럼프가 위기에 빠뜨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